80년대, 90년대생들이 왜 이렇게 퇴사를 많이 하는지 아세요? 모 회사 임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신입사원 연수에서 우리 회사가 막 그렇게 그럴싸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막상 이렇게 들어와 보면은 크게 다르진 않다. 사실 때로는 이게 상사들이 일찍 퇴근한다고 눈치 주는 부서도 있을 거고, 회식도 분명히 적당히 하라고 했는데 밤늦게까지 부어라 마셔라 하는 팀도 있을 거다. 근데 왜 채용 공고에는 왜 이렇게 글로벌하게 수평적인 문화, 능력 중심의 글로벌 대기업 뭐 이런 걸 표방하냐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마치 글로벌 융복합 인재인 것처럼 자기들 자소서를 막 화려하게 포장해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하는 거고, 막상 뽑아놓고 보면은 그냥 그저 평범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런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관계다. 그런 치열한 싸움 끝에 만나게 된 거니까. 그래서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회사에게 실망하듯이 회사도 여러분한테 실망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잊지 말고 서로 잘 성장해보자,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웃는 분위기에서 오간 대화긴 했지만 사실 핵심을 잘 짚어냈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신입사원들도 자기가 막 뭐 엄청 잘 쓴 것처럼, 자기가 막 많은 스펙, 훌륭한 거 이런 거 잘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냥 그 자소서에 잘 풀어냈을 뿐인 거잖아요. 자소서를 잘 꾸며낸 것 뿐이죠. 또 면접의 스킬이 엄청 대단하다거나 이 과정을 현란하게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회사에 잘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렇게 고생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진짜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퇴사를 이렇게 많이 할까? 퇴사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싫거나 회사가 나를 싫어하거나. 특히 사회초년생 퇴사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합치됐을 때 발생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회사의 모습도 아니고 내가 또 그런 회사가 나를 원하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걸 느끼는 사람들이 퇴사를 고민하게 되죠. 자, 그러면 왜 나는 회사가 원하는 인재가 아니었나? 그리고 나는 왜 회사를 싫어하게 되었나? 이런 퇴사하는 사람들, 퇴사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숨가쁘게 달려온 취준에는 나는 없고 회사만 있었어요. 청년 실업이 정말 높잖아요.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고 대학 졸업하고 돈을 번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었죠. 좋은 스펙, 훌륭한 대학 생활을 보냈다 하더라도 이것이 취업에 적합한 스펙인지에 따라 취업의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20살에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 취업형 인재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뭐 토익 스피킹, 토익, 기사 자격증, 금융 3종 자격증, 뭐 학점, 어학연수, 동아리, 학회, 뭐 그리고 연구실, 대학 4년을 빼곡하게 이런 스펙으로 채우죠. 그래야만 내가 가고 싶은 좋은 대기업에 갈 수 있는 거고요. 이들이 꿈꾸는 삶은 연봉 5천 이상의 대기업, 공기업을 다니면서 워라밸을 맞춰가지고 사는 자신의 멋진 모습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스펙을 갖춘 사람들이 정말 많고요. 이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채용된 사람들은 진짜 정말 화려하고 준수한 스펙들로 무장한 채로 입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입사를 하면 그런 직장은 있어요. 연봉 5천 이상의 막 정말 대단하고 워라밸 쩔고. 근데 그런 취업 준비 과정에서 자신이 누락되어 있다는 걸 발견한다는 거죠. 중어중문학과를 나온 학생이 상품의 리스크를 분석한다던가, 수학과를 졸업한 학생이 회사의 법무팀에서 일을 한다던가 이런 식인 거죠. 회사라는 게 인재를 채용해놓고 부서 배정을 해요. 그 배정할 때는 뭐 자소서나 스펙을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문제는 잘 생각해보세요. 이 중어중문학과 학생이 왜 상품 리스크팀을 갔는지, 이 수학과 나온 학생이 왜 법무팀으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선배를 보면서 후배들은 뭘 하겠어요? 아, 내가 어디 갈지 모르니까 일단 다 따보자, 뭐 이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멀한 자격증을 많이들 따요. 그리고 영어 점수 올리는데 진짜 치중을 많이 하고, 이 결과로 내가 진짜 평상시에 관심이 많은 그런 회사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갈 수 있는, 나를 뽑아준 그런 회사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지만 회사에서 나를 계속 지워요. 나를 지우는 과정을 목격하게 돼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쁜 말로 회사의 부속품이라고 하잖아요. 좀 더 점잖게 말해보자면 회사에서 하나의 기능을 충실히 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나라는 존재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법무팀에서 법률 검토를 하는 A사원 이렇게 표현될 뿐이지 뭐 결코 이 하나의 개인에 대한 조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익숙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정말 빠르게 조기 퇴사를 하는 거고요. 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니는 동안 끊임없이 자아 충돌이 발생하죠. 내가 이걸 참고 버티고 다녀서 뭐 하지? 돈 때문에 다닌다. 근데 쥐꼬리만한 월급 뭐 이런 자아 충돌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누가 이렇게 막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야, 그럼 본인이 관심 있었던 곳에 평소 스펙을 키우고 막 길러가지고 그걸 성장시켜줄 회사로 들어가면 되지 않나? 왜 억지로 들어와서 나를 찾겠다고 갑자기 퇴사하는 거야? 라고 이제 반문도 하고 질책도 하겠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취업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잘 되는 회사가 사람이 더 필요해서 뽑는 과정인 거예요. 잘 되는 회사가 어떤 거예요? 막 뚝딱뚝딱뚝딱 건설, 핸드폰, 반도체 보면 전자,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이공계 나와야만 취업할 수 있는 회사들이 취업 문이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화학과 나왔는데 막 그냥 건설 회사 들어가고 그래요. 많이 뽑으니까 일단 이게 이공계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전공을 살려서 가는 경우는 없다. 전화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전자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뭐 정말 큰 인더스트리에서 뽑을 만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공계라고 해도 사실 그렇게 자기 전공 살려서 가는 경우가 없죠. 인문계도 봐봐요. 보면 국문과 나온다고 취업 잘 됩니까? 일단 무조건 경제학과, 경영학과 나와야 돼요. 그럼 거기 나오면 일하는 데 도움은 되냐? 사실 뭐 아주 조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회계 정도는 전공 살려서 공부하는데 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경영에서 마케팅 전공했는데 회사 가서 마케팅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뭐 내가 좋아하는 전공 혹은 내가 그 전공을 하면서 찾았던 나의 강점 이런 행복을 위해 회사를 간다는 건 과분한 일이에요. 그런 곳은 없으니까 안 뽑으니까. 제가 역사학과를 나왔는데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는데 연봉 5천 주는 재밌는 회사 어디 있습니까? 그런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취업이라는 게. 이 과정에서 나는 없고 회사만 있는 거죠. 이 취준이라는 과정이. 그래서 이런 취준의 결과 끝에 만난 회사가 되게 생각보다 버거울 수밖에 없고 자아 충돌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퇴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퇴사를 하는 거거든요.